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뉴스파다 직송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월요일 순서는 백조 커플과 함께합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국유재산 파격 세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유재산, 그중에서도 특히 국유부동산 이 매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유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이 국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이렇게 팔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급매가 되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왜 그런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로 보겠습니다. 도내 매각 현황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우선 경남의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8건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1건이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77건으로 급등하더니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90건이나 매각이 됐습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경남의 매각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흐름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현황도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45건에서 2022년 114건, 그러다가 이제 300단위로 깡충 뛰게 됩니다. 지난해 약 350건으로 늘었고요. 올해 7월까지 320여 건, 올 연말까지 400건 이상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갑자기 100 이상으로 매각 건수가 늘었다는 거 네. 짚어주셨고,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낯선감이 있어서 중고 거래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급하게 이걸 처리하고 싶다 하면은 헐값에 좀 팔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국유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음. 국유부동산 매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우리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매각하면 감정가하고 낙찰가라는 게 정해집니다. 감정가는 매각 전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낙찰가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통상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감정가하고 낙찰가 사이에 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네. 사실 이 차익만큼은 제값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 저희가 헐값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현황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헐값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도표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의 국유재산 감정가가 14억 7,700만 원인데요. 낙찰가는 13억 7,400만 원, 1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감정가와 낙찰가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자, 그런데 지난해 감정가가 89억 8천만 원인데 비해 낙찰가는 82억 1,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7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올해 7월 말까지 감정가가 96억 4,500만 원인데 낙찰가는 71억 7,600만 원으로 25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차익이 커지는 것 역시나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겠군요. 네, 전국에서도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처음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적은 매각 건수의 비중이 지난 2022년 4% 선에서 지난해 43%로 10배 정도 늘었고요. 예.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뭐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헐값 판매 비중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 다시 그러면 건수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국유 부동산의 매각 건수가 폭등을 한 것인데, 변호사님 그 2022, 2023 그 사이에요. 큰 변수가 될 만한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예, 2022년 어떤 거예요? 8월에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때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 발표한 때로부터 향후 5년간 예. 16조 이상의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거든요. 취지는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매각해서 민간 경제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5천억 원 규모의 필지도 매각 대상으로 포함됐고요. 예. 국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잡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 부족한 세수를 좀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 방침에 따르긴 했고 그런데 이제 매각 건수가 그 짧은 시기에 너무 인상적으로 예, 많이 늘어났고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나면서 네. 이 헐값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급하게 넘기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금 뒷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데 대해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 본부의 입장, 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 있는데요. 예. 이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법률에 따라 내부 승인을 거쳐서 외부 기관의 감정 평가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헐값에 매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물건 상태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 이런 대답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공개 입찰 방식 거친 거는 맞고요. 예. 근데 들여다보면 수의 계약의 그 정도가 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국유지를 민간 거래할 때 예상가보다 약 18% 정도 낮은 거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7%가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공개 경제 입찰 방식이라고 해도 입찰 참여자가 단 한 명, 단독 입찰인 경우가 허다해서 사실상 수의 계약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인 이상 참여해야 이제 경쟁 입찰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앞서 공개 경쟁 입찰 그렇게 띄웠어도 단독 입찰이 허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것과 달리 속은 경쟁 입찰이 아니었다라는 지적 같기도 하고 수의 계약이 또 불법도 아니고 네, 네. 당연합니다. 네. 수의계약 불법 아니고요. 국유재산 법령에도 명시가 예.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캔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의계약 중 약 77%는 법령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됐고요. 예. 그 외 해당 건물 점유자, 인접지 소유자 등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상대방에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처분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경쟁 입찰인데 경쟁 입찰 아닌 듯한 네. 무늬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계속 짚어주고 계신 거고요. 자, 헐값 매각 사례를 저희가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그 헐값으로 예. 지금 매각이 된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참고로 그 전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국유부동산 유찰된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 원 감정가를 또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유찰이 거듭되면 당연하게도 할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례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사례가 최근에 지역 치안센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전국의 동네 치안센터를 무더기로 폐쇄했거든요. 경남은 전체 치안센터 가운데 74%, 총 77개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그렇게 문을 닫은 치안센터 건물들이 캠코 경매에 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예. 자, 치안센터 건물 이거는 어느 정도에 팔렸는지 백준 리포터가 네. 조사해 오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밀양시 내이동의 예전 북성 치안센터 건물의 경우 올해 2월 15일 10억 1천만 원대에 내놨다가 유찰이 되면서 3월 14일 7억 1천만 원, 3월 28일에는 아예 50%를 깎아서 5억 원대에 내놨습니다. 한 달 사이에 뭐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이외에도 뭐 아파트나 청사 건물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7일에는 이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수출 관리청 아파트 한 동이 38억 7천만 원, 거제시 성관이 건물이 9억 원에 나왔는데 둘 다 유찰이 됐어요. 예. 곧바로 7월 4일 둘 다 최초 매각 예정가의 70%로 소위 말하는 세일에 들어갑니다. 이 30%를 깎아준 거고요. 그래도 안 팔리니까 7월 18일 역시 한 달 만에 둘 다 가격을 50% 절반을 낮춰줬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파격적인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해서 네. 국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선택들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은 듭니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효성보다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이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 국유재산 매각 정책이 민간 경제 활성화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의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특정 개인에게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이 알짜 국유재산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재검토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작년에 세수결손이 50조 가량 났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한 30조 가량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유재산을 팔아서 들어오게 되는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국고를 이 메우기에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액수이고 오히려 국유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는 행위인데요. 나중에 국가가 필요할 때에는 다시 민간에게 판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오거나 임대해서 써야 하거든요. 예,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역 입장에서는 정부 세수 부족, 뭐 연이어서 지금 해를 거쳐서 세수 펑크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세수 부족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렇게 저는 좀 인식이 됐었고 경남도나 일선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미 허리띠 졸라매고 있잖아요. 네, 정부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152억 원까지 늘었던 주민참여 예산이 올해 70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또 창원시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당초에는 70세 이상 월 8회 무료 이용을 계획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령대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창원시 지방교부세가 올해 8월 기준으로 700억 원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상남도 교육청도 올해 정부의 보통 교부금이 당초 통보된 액수보다 4천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이 도교육청도 인건비나 의무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요. 미집행 사업은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방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국유부동산 매각했을 때 그 매각한 대금이 지역으로는 과연 온전히 오는가? 예, 이것도 궁금한데 변호사님.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역민으로서 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금 국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가 되고요. 예. 정부 재정 수입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부동산이 얼마에 팔리든 사실 지역에는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캔코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그 돈이 조성이 되고요. 예. 이 기금은 향후에 경찰서나 법원, 세무서 등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처분, 기금 운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다 보니까 기재부 결정에 따라 매각하기보다는 국회 승인 따로 받든지 아니면 헐값에 팔리는 거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편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참 혹시나 뭐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면 국유부동산 그 지역에 있어서 매각이 됐을 때 네네. 그 희망은 해당 사항의 지역은 좀 없는 셈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국유재산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섬마을에 배가 없으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 전남 신안이고요. 이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곳 2위가 바로 경남의 통영입니다. 예. 이 통영에는 무려 570개의 섬이 있고요. 그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40여 개. 이 전체 섬 주민은 대략 6,900여 명. 이 통영시 인구의 약 5%가 섬에 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기 배편이 없어서 이 주민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인다든지 심지어 올해 단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10월 7일인데요. 네,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못 갔다고요? 예. 통영 욕지도에 딸린 부속섬 두미도의 유일한 초등학생 신예원 학생의 얘긴데요. 예원이네 가족이 두미도에 들어온 지 올해로 14년 차라고 합니다. 이 두미도의 초등학교가 폐교된 상황에서 예원이는 올해 3월 욕지도 월량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두미도에서 이제 예원이 학교가 있는 욕지도까지 가는 배가 일주일에 딱 2번 월요일과 목요일만 운항을 하고요. 그마저도 아침 8시 10분에 출발하면 도착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이 1시간 10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8살 1학년 1반 서예원입니다. 친구들이랑 별로 막 뛰어놀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는 좀 심심해요. 제가 맨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원이가 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에 갈 나이에 학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예원이는 그 학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섬 주민 모두가 겪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살고 계시고 연로하신데 잘 다니지도 못하고 계세요. 정말로 생필품을 사고 싶어도 뭐 한 달 동안 못 나가기도 하시고 또 어른들이 여기 갇혀서 지내시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러
그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예. 외로워요. 사람 구경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안 오면 사람 구경하러도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애초 지금 섬에서 나가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네. 어떤 말씀이 있죠? 네, 예, 이게 하실 게다가 말씀이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항이 예. 또 취소가 되고요. 예. 또 월요일과 목요일 만약 또 삼천포 5일장이 겹치게 된다. 예. 뭐 그렇게 되면 배가 또 삼천포까지 나가게 되니까 예. 욕지도에는 또 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는 여객선도 적자 때문에 운항 횟수를 줄인다는 말이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한산도 오가는 여객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여객선인데요. 이 통영항에서 한산도 인근 5개 부속섬 7개 마을을 거쳐가는 노선입니다. 뭐 지금은 하루 3번 운항을 하는데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비 70%를 지원을 했지만 예. 지난 2022년부터 50% 지원을 줄이면서 지난 3년간 쌓인 적자가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한산농협은 뭐 적자 때문에 노선 자체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지방재정 얘기 잠시 하다 보니까 8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네. 크게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하루 운항 횟수도 제가 섬에서 출퇴근해 본 적은 없지만 3회면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위협을 받고 있고 여객선 운항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규정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여객선 운영 지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가적 차원의 공적 운영 체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번 지금 언급됐지만 여객선 공영제도 도입 이번 정부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해상교통 접근성 높이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섬 주민들한테는 이게 또 우리 버스나 택시나 마찬가지인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조차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발이 꽁꽁 묶이는 상황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바다 이제 시즌 2격인 지역 소식 연구소 출발할 때도 저희가 너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뭐 폐쇄하는 의미이고 네. 서울로 마치 좀 강제 이주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좀 어찌 보면 좀 꼬아서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거의 현실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오늘 직송뉴스 주제가 세수 결선으로 좀 점철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성난 사람들에서도 저희가 관련 이야기 파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뉴스바다 백조 커플과 함께한 직송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